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제 사례 7번째 시간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거부 사건 구제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국가유공자가 되면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립묘지는 그 영예성을 중요시하고 또 국가에는 국가의 공적을 놓고 국가유공자를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물론 이제 자격이 되면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같이 합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한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인의 아버지는 1967년도 월남 파병이 돼서 파병 그 작전 중에 왼쪽 다리에 파편 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가 결국은 전역을 하게 되죠. 그 전역을 하고 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전상군경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제 국가유공자로서의 각종 예우와 수혜를 받아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족들은 자랑스럽게 가족과 모든 친지들에게 아버지는 여기 그 국립묘지에 안장을 할 겁니다 라고 이미 다 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호국원에 안장 신청, 아버지가 매달면서 사망했노라 하면서 사망 진단서하고 제출을 해서 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아버님이 평소에 공무집행방해죄로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로서의 국가에 공을 세운 것보다 국립묘지의 영예성에 훼손이 더 크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아버님이 호국원으로 안장될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선 가정묘지로 임시 안장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 때 상습적으로 그런 생활을 해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정말 자식이 봐도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그 실수 하나가 정말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좀 알아보고 했더니 이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구제 신청을 한번 해보면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국립묘지에 안장시킬 목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보훈심사위원회, 그러니까 보훈처의 산하에 있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훈처장이
확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인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법기관과 달라서 행정기관은 하급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상급기관에서 번복하면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서 결정자는 상급기관에 번복한 상급기관에 항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는 보훈처장의 상급기관입니다. 자, 보훈처장 아래 설치되어 있는 안장심사위원회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 상급기관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보훈처에서는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뭡니까? 아까 그 국립묘지 안장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물론 그간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부담은 가졌지만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죠. 한 2, 3개월 아니면 5,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이르렀고 이제 4, 5개월 후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는 인용재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훈처 산하에 있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그건 좀 가혹하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국가유공자가 국가의 공을 세운 그 공이 국립묘지 영예성보다 더 중하다. 그러니까 국립묘지 영예성이 국가유공자의 공을 세운 것보다 약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처분은 가혹하다 해서 인용 제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아버님을 이제 국립묘지로 이장을 마쳤죠.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행정기관은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하급기관에서 결정한 것은 상급기관에서 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장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러니까 물론 중복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보훈처장 산하에 있는 안장심사위원회보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더 상급기관이 됩니다.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것은 하급기관에서 거부할 수가 없고 무조건 조건 없이 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거부 처분이 취소가 되고 어떻게 해요? 안장 허가 처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급기관, 구청장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했는데 도저히 어렵다. 이건 억울하다. 억울해서 잘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까 국립묘지 안장 신청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 처분이 상급기관에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호소해서 거기서 재결하면 그 재결에 따라서 처분이 되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간 옆으로 새는 기분이 있지만 어쨌든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결론적으로 국가유공자가 국가의 공을 세운 것과 국립묘지의 영예성,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죠. 공립묘지의 영예성과 국가의 공을 세운 공과의 비교해서 형량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아, 그래도 국가유공자로 공이 더 크다라고 하면 안장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아니야, 이건 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아, 이거 국립묘지의 그 영예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부청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국가기관에서 일단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억울하다 생각하면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알고 싶거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 여러분께 충분하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사례는 제가 제 사이트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블로그 주소까지 명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저하고 제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